민주당 마지막 기회입니다. 12월 9일 공정경제3법, 공수처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관련된 법들 지지율 신경 쓰지 말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특조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10일에 완료가 되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에 계십니다. 노숙을 하고 계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또 현장에 뛰어가서 같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것은 그 지점이 아니라 법안의 논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관련된 글을 작성해서 올렸고요.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요. 언론이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의 활동기간 연장하는 법안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뒤늦은 법안 발의가 사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렇게는 사실이 아니고요. 6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표 개정안은 사참의 활동기간 2년 연장하고 사참의 전원을 150명으로 확대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조사 기간 동안 영지시키고 사참의 사법경찰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을 발의안 그대로 처리해달라고 유경근 가족협의회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거저거 따지고 법안을 후퇴시킬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10일까지 조사활동을 완료하고 내년 3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참위 법 관련돼서 국민의힘은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된 형태를 당장 중단하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고 이낙연 대표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법 통과 이후 진상규명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정무위원회 보이시죠? 정무위원회가 해당 소위원회고요. 제2소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즉 국무총리실 법을 다루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국무조정실 법안입니다. 2차, 3차 회의를 했죠. 독점규제 감행 하도급, 독점규제 소비자 하도급 등 논의가 돼서 법안심사 제2소위, 법안을 했던 11월 2일 이후에 두 차례 열렸지만 세월호 사참위 법과 관련돼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 이것은 현재 공소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가 정무위원회에 11월 24일에 상정이 됐고 상정에 따라서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4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해당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 회의록이 있고요. 이렇게 진전이 됐는데 반면 11월 2일에 박주민 의원이 낸 법안, 이 법안은 기억나시겠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요청으로 온 국민들이 국회 청원을 함께해서 실명 청원을 10만 명 넘겨놓은 중요한 법안입니다만 11월 2일 제안을 박주민 의원 포함 63명 했는데 정무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보이시죠? 회부일 11월 3일인데 아무것도 논의 안 된 게 보이시죠? 검토 보고서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이탄희 의원 건은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 보고서도 나왔고 상정도 됐고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했는데 이건 상정이 안 된 겁니다. 국민이 10만 명씩 모여서 청원을 했는데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그러면 야당이냐? 아니죠, 여당이죠. 제2법안소위의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은 본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안을 해당 법안소에서 논의 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검토 보고서 받아보는 정도는 정무위원장과 정무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통과를 위한 간사협의나 논의 제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라도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내가 성일종 의원과 상의했다라고 말하면 금방 깨질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참위법은 말씀드린 대로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를 거쳐야 되는데 박 의원이 발의한 사참위법은 국회 전문위원 법안 검토서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자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후 찾아와서 사참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요청했다.
다음 달 11일 활동 종료인 만큼 적어도 3, 4개월 전에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해왔어야 하는데 선입선출, 즉 먼저 발의한 법안을 논의하는 건데 11월에 내놓고 한 달 남겨놓고 법안을 발의했으니 통과를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는데 이건 성일종 의원의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회 청원까지 했던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민주당 간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법안 승리를 당길 것을 야당과 협의했어야 했는데 그런 협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주장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합의해주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관련돼서 뭔가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받을 타격이 있습니까? 박근혜에게 뒤집어 씌우고 빠지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지금도 엄동설한 국회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 있냐? 국회 농성장이 아니라 정무위 법안 소위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법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뽑아줬으면 이젠 일 좀 해라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법안에서 특히 사특경,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은 논의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때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지점입니다. 수사권을 가진 조사위가 아무데나 수사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게 대립했던 지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6년 전 일인데 얼마나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고 사법경찰권을 다른 곳에 부여했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해당 법안은 논의할 필요가 있는 법안인데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작업도 없는 것이 지금 큰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아직 길은 남아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제2법안 소위를 열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무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전체 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토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 오늘 내일 중에 정무위원회가 이것과 관련돼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야 합니다.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 임대차 보호 3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습니다. 밀어붙이고 법사위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한 만큼 김용민 의원의 개선안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서 전부 법사위를 던져서 12월 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할 것이고요. 중도층이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하지만 12월 9일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수결은 토수의 주장을 토론할 길을 열어주되 그 끝에 결정은 다수결로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이 절묘하게 180여 석을 민주진영에게 몰아준 것은 국민의힘과 토론을 해보고 토론이 안 될 때는 강제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마지막 기회입니다. 12월 9일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관련된 법들 국민의힘이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 지지율 신경 쓰지 말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락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180석 준 이유를 잊어버린다면 국민들이 외면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